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좀 시작하겠는데요.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 수능이 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먼저 우리 수능 경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나셔서 향후 대입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화면으로 가서요.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작년 수능이지?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가시죠. 자, 일단 2018학년도 수능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올해 수능이 좀 이렇게 나왔었대요. 표를 이제 보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이 조금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표준 점수 만점을 130점 정도를 넘어섰느냐 그 기준으로 보게 되거든요. 자, 근데 올해 국어랑 수학, 가영, 나영서부터 볼까요? 자, 국어 134점이나 나왔어요. 오, 되게 어려웠었나 봐. 수학, 나영 130, 그다음에 가영 130, 나영 135점이 나왔어요. 쉽지 않은 수능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하고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재작년 거에는요. 재작년 건 139, 130, 137로 재작년은 더 어려웠나 봐.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좀 떨어졌어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재작년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초고난도의 문제는 조금 덜 나왔다. 자, 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만점에 가까이 받는 친구들의 변별력이 조금 약화됐다. 표준 점수가 좀 촘촘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친구들이 난 만점도 아닌데 뭐 만점이다. 아니지.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자, 만점자들 그리고 수능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이렇게 점수가 좀 촘촘해졌다라는 건 그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시에서는 약간 하향 안정 지원 추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거는요. 표준 점수 평균점이 하락한 과목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요. 풀기 쉽지 않은 2점짜리가 있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점짜리라고 그냥 깔봤다가는 큰 코 다쳤다라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국어 수학이 지금 130점이니까 탐구도 볼까요? 자, 사회탐구 먼저 볼까요? 그러면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이 130점이니까 사회탐구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기준은 한 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65점 정도가 되는 건데,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경제를 빼고 나서는 다 65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사탐도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평균점이 하락한 과목들이 있다라는 거, 풀기 쉽지 않은 2점짜리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과학도 볼까요? 자, 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들이 나왔나 확인해 보실 텐데요. 과학탐구는 다 65점을 넘어졌어요. 어우, 어려웠나 봐. 그래서 과탐은 늘 어려워.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향이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수능이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예요. 기존의 평가원장님이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평가원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새로운 평가원장님이 이제 주관해서 문제를 출제할 텐데, 새로운 평가원장님은요, 좀 수능은 쉬워야 된다. 자격 요건만 되면 된다라는 거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SNS 같은 데서 난리가 났었거든. 야, 이제 수능은 워터파크다. 난리 났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존 평가원장님하고 새로운 평가원장님이 어느 정도는 좀 협의를 하셨나 봐요. 그렇게 고난도의 문제를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 평가원장님은 불수능주의자였거든. 수능은 어려워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이 물과 불이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셨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도 난이도로 계속 나올 것 같고, 여러분들 여기서 포커스는 뭔지 아시죠? 앞으로 2점짜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거기서 틀려서 실수하시면 정말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당부인데요.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실수를 줄이시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수능이 적이 아니라 실수가 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2018학년도 수능 경향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향후 대입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졸업하는 고3들이죠. 2018학년도 현재 고3 형들은 정말 가엾은 형들이에요. 이 형들은 지금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돼서 정말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생님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 90점만 넘으면 되죠. 그런 친구들 꼭 89점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래갖고 1.2점 때문에요.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진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의 첫 희생자였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좀 고3 형들 만나면 학교에서 만나시면 좀 위로 좀 많이 해주세요. 형 힘내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나마 고3 형들이 조금 다행이었던 게 의치안이 3,900명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정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 2,750명 정도 뽑는데요. 지금 1,200명 정도를 더 뽑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고, 근데 또 수시 때 고대가 논술 폐지되면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고3들이 정말 힘든 세대였어요. 거기다 수능까지 한 주 뒤로 갔잖아.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 그러니까 예비 고3과 예비 고2들은요, 정말 큰 축복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거 알았고, 고3 선배들이 영어 때문에 망가지는 걸 보면서 지금 2학년, 1학년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 의치안이요, 4,200명이나 뽑아. 엄청난 인원, 최대 인원을 뽑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나는 의치안 안 갈 건데, 안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최상위권들이 빠져나가주는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수시하고 정시에서요, 여유가 생기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2와 고1들은 더없이 좋은 해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번 겨울방학 잘 보내셔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3, 중2 것까지도 중학교 1학년까지도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요.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들 어떻게 변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중3과 중2,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 아시겠어요? 그래, 혹시 모르니까 재수. 아이, 그런 뜻이 아니지. 여러분들 입 조심하세요.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3 학생들 이후서부터는 창의 융복합적인 학생들을 뽑으면서 진로를 좀 더 강화하겠대요. 지금 중3 이후서부터는요,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바뀌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중3, 중2, 중1들이 무슨 변화가 생기든지 우리랑 상관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린 상관없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창의 융복합적인 인재를 뽑고 있다는 것과 진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창의 융복합이라는 게 지금 입시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 융복합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창의 융복합적인 어떤 스펙이라던가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첫 번째, 학교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주요 과목도 배우시지만 기술, 가정, 음악, 미술, 체육도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뭐냐면요, 독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도 여러분들이 창의 융복합적인 스펙을 만들기엔 아주 좋은 요소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연도의 수능 경향 분석과 향후 대입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입 합격에 대한 로드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모든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시죠? 네.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렇죠. 나의 위치 파악이야. 그래서,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내 주제를 알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내가 지원하는 전형과 어느 정도 합격자 내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현재 나의 내신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게 맞을 건지, 그래서 내 성적이 어느 정도 위치하였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과 전형 유형에 따른 합격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적성, 면접별로 요만큼의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이만큼을 지원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지원자 중에 이런 정도의 인원수가 합격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엔 4등급대 정도까지가 합격률이 조금 높았다라는 거 보이시겠죠? 자, 그다음에 논술전형은 그보다 내신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했고 특히나 1.5에서 2등급, 그다음에 2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4등급 되는 요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요거보다 내신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적성전형을 많이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요. 요거보다 내신이 조금 더 부족한 친구들은 면접이 있는 전형을 찾아서 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정시와 똑같다. 그렇죠. 자기 내신에 맞춰서 가는 거다.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가 얘기해주는 결론적인 건 뭐냐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수시는 내신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 뭐냐면 내신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능 최저를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저를 여러분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특히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전년 대비 48명 정도가 수시 2월 인원이 증가해서요. 190명 정도가 이렇게 2월이 됐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물론 고려대학교의 한 가지 경우긴 하지만 대부분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는 대부분들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수능 최저에서 높았던 게 2월 인원에 증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 확보율을 제가 하나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 대학교 결과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국어랑 수학, 나영, 영어 중에 한 과목만 3등급 받으시면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데 이 최저를 통과한 친구들이 2017학년도에는 38%밖에 없었대요. 반도 안 되는 거야.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요. 40.8%밖에 그 최저를 맞추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최저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몇몇 개 빼고는 이거 빼고 나서는 다들 50%가 안 돼요. 자, 다음 것도 볼까요? 다음 것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던가 아니면 학생부 수장에 한의대나 의예과가 나오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저가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건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이제 위에 요거 말고 요 다음 거 자연계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 나서도 39%밖에 못 받았고요.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4.1%밖에 안 나왔대. 의예과는 1.3%밖에 못 받았대요. 여러분들 올해는요 1.8%밖에 못 맞췄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보실 수 있는 건데 또 한 가지 의예과나 한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만 맞춰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최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최저가 없는 전형을 많이 썼어 올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거기 아이들이 많이 몰리겠지. 그렇죠. 거기 많이 아이들이 몰리면,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경쟁률이 올라가겠지. 그렇죠. 경쟁률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신 컷이 올라가요. 아시겠나요? 내신 컷이 엄청나게 향상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수능 최저만 맞춰도 대학 가기는 굉장히 쉽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 거라는 거 제가 예상하지만 여러분들 수시하고 정신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내신 관리도 끝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잘 하셔야 되지만 우리 정시에 대한 것도 분명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요 대학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대학보다 더 낮아요. 이거는 앞에 있는 대학보다 좀 상위권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위권 대학이라서 최저 확보율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저만 맞추셔도 여러분들은 대학 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때 힘드시겠지만 수능 최저 확보를 위해서 수능 공부도 당연히 하시는 거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수시 정시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보시면요, 최저 확보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뭐 어느 대학교인지 아시겠죠? 뭐 서울 써 있고 막 안성 써 있고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것도 보시면 어느 대학인지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도 이렇게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최저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수시 1단계를 합격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최저를 확보 못해서 떨어진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진짜 뭐 웃자고 하는 소리로 다 된 밥에 못 받은 뭐 더러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최저를 아예 못 맞추셔서 논술을 보러 가지도 못한 친구들도 많았고요. 면접을 아예 못 본 친구들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최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방학 때 우리가 어떻게 과목별로 학습 전략을 짜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근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경향과 그다음에 겨울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최근 수능 모의고사 경향을 좀 알아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국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뭐가 어려워지죠? 비문학, 독서라고 하는, 그리고 수학, 영어, 탐구는 좀 비슷하게 계속 나가고 있고요. 자, 연계성은 기출과 EBS 변형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출이 뭔지 아시죠? 그래, 지금 여러분들까지 여태까지 봤던 전국연합 모의고사. 근데 우리 예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서부터는 평가원도 여러분들한테는 기출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 예비 고3 친구들은 평가원과 전국연합, 그 다음에 예비 고2, 예비 고1 친구들은 전국연합을 기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심화형과 단원 간의 융합형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 있대. 그리고 함정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하면서 앞으로 풀기 쉽지 않은 2점짜리들이 여러분들의 함정 역할을 할 거야. 발목을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특히나 과목별로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 특히나 지문, 독서 지문에 대한 훈련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융복합된 지문들이 자꾸 나온대잖아. 그리고 장문이 자꾸 나온대잖아요. 텍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냥 높아심에 당부 하나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좀 정지시켰으면 좋겠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요. 난독증이 온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장문에서는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융복합된 지문들 우리 잘 아시잖아요. 과학, 기술, 예술 융복합된 거 나오지. 거기다 인문, 철학, 사상까지 융복합돼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다양한 독서 지문들을 좀 섭렵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법 외우셔야 돼요. 외울 건 외워야지. 특히 이과 남학생이 문법에서의 오답률이 그렇게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 외울 거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수학은 단원 간의 연계성 있는 개념들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학이 이런 단원 간의 연계성 있는 개념들이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원래 수능이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수능은 좀 융복합된 단원 간의 연계성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번 개념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좀 외우세요. 어휘와 어법. 외우실 거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탐구 같은 경우엔 특히나 기출문제 중에 실생활과 연계된 것들 여러분들을 좀 변별력을 갖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잘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씩 과목별로 알려드릴 테니까 제 숙제예요. 알겠지?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꼭 해주세요. 제 부탁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과목별로 학습 전략을 제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독서에서는요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기서 기출 지문에 대한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별 학습 전략을 다음 거 그림을 보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서는 독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는 건데, 독서에서는 좀 기출풀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들 가지고서 좀 정확한 독해와 이해, 그리고 기출에서 나왔던 저희 지문들을 따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빈출 작품들 있잖아요. 그거 판다던데? 작품 모음집.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고, 특히나 또 여러분들 화작문 아시죠? 화작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수능 시험 본 선배들이 그런 게 있대요. 화작문은 10분에서 12분 안에 풀어야 돼. 이런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친구들 올해 다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번에 국어만 망친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화작문 같은 이런 특별한 이런 어떤 영역에서 자기만의 루틴은 이제 안 통한다라는 거야. 화작문이 어렵게 나왔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절대 안 되고 그냥 80분 내에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약간의 하나 팁을 드리면요. 독서, 국어가 만약에 1등급,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요. 기출에서 나오는 빈출 지문들도 많이 연습하는 것도 맞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는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죠? 자, 그 시험에서 언어의 이해라는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난이도 있는 거 공부하실 분들은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거 수학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요. 수학 같은 경우엔 단원 간 융복합 개념들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숙제, 우리 한 달에 600문제 풀이 도전해보자. 그래서 당장 오늘서부터 1번, 2번, 3번 연습장에다 이렇게 번호 적어가면서 정말 두 달 동안에 우리 1200문제 풀어봅시다. 제가 근데 어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는요, 한 달에 1000문제 풀 건데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겠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2달 동안에 1200문제, 2000문제 풀고 성적 안 오르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오르실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우리 600문제, 월 600문제 푼다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빈칸 추론이잖아. 그래서 지문 분석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잔소리, 단어, 구문,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죠. 이번 방학 때 우리 암기합시다. 계속 반복적인 노출이 암기에도 좀 쉽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보세요.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에서는요, 개념 노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몰랐던 개념들 따로 개념 노트 정리하시면요, 선배들이 그러는데 거기서 구술, 면접, 논술 다 나왔대. 특히나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한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논구술과의 연계성도 크다고 하니까 제 이번 방학 숙제 여러분들 국수, 영탐 숙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 이 정도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다른 영역의 영향력들이 아무래도 좀 높아졌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탐구잖아요. 올해 무슨 점수 받은 친구들이 제가 지금 정시 상담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제일 많은 애들이 1133이야.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11 떼고 그 다음에 2등급만 돼도 웬만한 상위권 대학 쓸 수 있는 친구들인데 1133을 받고 나니까 어디 진짜 자기 눈높이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탐구 공부하세요. 특히나 우리 예비 고3 친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지금서부터 2월 말까지 한 과목, 주력 과목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끝내시고 나서 3월 달서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2번째 과목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탐구를 선택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 선택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먼저 2018학년도 사회탐구 선택 비율부터 한번 보시죠. 자, 선택 비율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생윤, 사문, 한지, 세지, 윤사가 좀 많이 선택들이 됐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만큼 선택 과목이 많다라는데 학생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거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 100분위 성적이라는 게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탐구는 100분위 성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와야 나중에 변환표준 점수에서도 여러분들이 유불리할 때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선택한 생윤, 사문, 한지, 세지, 윤사 중에서는 한 과목 꼭 선택하셔서 언제까지? 2월 말까지 여러분들 끝내시는 걸로. 자, 그 다음에 과탐도 보여드릴게요. 과탐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원, 그 다음에 생명과학원, 화원, 물원 요게 선택 비율이 많았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중에는 한 과목 선택하셔서 국수형만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투를 했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 자, 그래서 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투나 생투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화투나 물투는 좀 데인저러스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인원수가 좀 적으니까 근데 선생님 저 물투 좋아하는데 하세요. 아니 뭐 위험하다고 안 하는 그런 게 어딨어. 자기가 좋아하면 하셔야죠. 탐구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전공과도 좀 연계성 있는 과목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건 비공식적인 자료인데요. 논술이나 심층구술 면접에서 합격률이 높은 친구들이 물리 선택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시겠나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탐구 선택의 길잡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구를 선택하시는데 내가 좀 이런 성향이다. 그러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인문계가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다. 그러면은 경제, 한지, 세지가 많은 도움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인문계에서 어휘력이 좀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문, 윤사, 생윤, 법정. 거기서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 높은 어휘들이 많이 나오나 봐. 그리고 또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는 동아시아사라던가 세계사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자연계에서는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물원, 물토, 화투가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자연계에서 미시적인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좀 화원, 화투, 그 다음에 생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원자, 분자 그런 것들. 구조 그런 것들을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암기력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생원, 지원, 지투가 너희들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2018학년도 수능 경향 분석과 탐구 과목 선택까지 그런 길잡이까지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일단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2부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